예, 제 소개가 너무 예, 그렇지 않는데 이승우 교수님이 거짓말 하시고 가시는 것 같아서 그 퀴즈를 먼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요 표지하고 현수막하고 제가 숨겨놓은 글자가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는 글자가 있으면 아시는 분 손들어서 표하면 상을 주겠습니다. 예, 사모님. 예, 맞습니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논문 주제가 양정배 목사의 목회활동과 민족운동인데 사실은 그 논문 내용이 한 70% 정도 이제 정리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한 거 있으면은 나중에 완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본래는 이제 중간중간 이제 읽어가면서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이제 조금 지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주 빠르게 내용을 전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양정면 목사의 나름대로 그 연보가 나와 있는데 연보를 보시면은 한눈에 이제 양정면 목사님에 대한 그 인생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는 말을 보면은 그 1886년 세례교인이 9명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1907년이 되면은 감사합니다. 7년이 되면은 세례교인이 그 18,061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제 목사를 배출하지 못하고 모든 치리권을 이제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이제 주도되어 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가 1907년이 되면은 이제 동노회가 시작이 되고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졸업했던 7명의 목사 후보생들이 목사고시를 치고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한국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한국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치리가 이제 가능해지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양정매 목사님은 이제 그 평북 신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특별히 선천 평북 지역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동아일보에서는 1927년 6월호에 보면은 조선의 자랑 또 사계 중진의 교육 공로자로 이제 선정을 해서 표창까지 할 정도의 교육적인 면이나 목회 또 민족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양정면 목사에 대한 연구는 아주 이제 초보적인 그런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앞에서도 이제 그 밝히고 있지만은 유기준 교수나 이민국 교수의 글을 보면은 이제 조금 좀 초보적이고 또 실증적인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자료 가운데도 정확하게 이렇게 그 어떤 그 내용의 명확성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반 사학자들에 의해 가지고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백오인 사건이나 선천 쪽의 3.1운동 사건 여기에서 양정면 목사의 활동을 어느 정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제 그 밑에 1차 자료인 신학진암, 계좌시, 기독신보 등을 활용해서 양정면 목사의 목회 활동과 또 더 나가서 이제 그의 민족운동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 환경과 이제 기독교 수용에 대한 내용인데 1870년 3월 10일 날 이제 압록강 근처에서 의주군 고감면 상공동에서 이제 태어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7인의 목사가 대부분 다가 북한의 쪽의 출신들입니다. 이기풍 목사님 외에는 나머지 이제 6분은 다 북한 쪽인데
뭐 사실은 이제 북한 쪽에 평양 신학이 설립이 되니까 자연히 이제 북한 쪽 출신들이 많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에는 이제 이분들에 대한 아주 세밀한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가계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찾기가 또 쉽지 않고, 여기 나오는 이제 여러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토하기가 이제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스라에 할아버지 스라에서 이제 한학을 배우게 되고, 9세가 되면은 양전백 목사님의 가정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이제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렇게 이주를 이제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보면은 구성군 천만면 그 조림동 산골짜기에 들어가면 그쪽은 굉장히 지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한 14살밖에 되지 않았는 이 양정백 목사가 서당을 열고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가운데 굉장히 좀 뛰어난, 한 15세가 되면 좀 뛰어난 어떤 이 학문의 어떤 깊이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자기의 어떤 현실과 학문적인 어떤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갈등을 갖게 되고 이제 산천을 뭐 유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이정로 선생을 이제 만나면서 그 문화에서 어느 정도의 경서를 이제 깊이 연구하게 되고, 그리고 19세가 되면 이제 박영식과 결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경제적인 안정은 취하지만은 그래도 별로 달라지는 이런 면들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말하면 양정백 목사님의 어떤 삶의 그런 여정을 보면은 굉장히 고달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어떤 그 고달픔의 가난의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천벌과 같은 이런 가난이 기독교에 대한 좀 더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서북 지역 자체가 조선조로 시작하면서 이제 차별 대우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이나 또 학문적인 수준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차별 대우가 있었고,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홍경래 난이나 이런 난들이 이 지역에서 시작이 되면서 전국적인 난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주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과거에 급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지만은 과거를 급제하면 간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관직을 얻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유력한 그런 어떤 혈연적인 가계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가문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간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서북 지역 출신들은 학문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낮지만은 그래도 이제 과거를 거친다 해도 이제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약하기 때문에 간품을 받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제 글을 보면은 굉장히 계속 이제 유교적인 내용들, 또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기존의 어떤 그 질서들에 대해 계속 이제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느 계기를 통해서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는데, 1892년에 보면 인근에 좀 잘 알고 있었던 김강근 조사에 의해 가지고 이제 하루는 서울에서 사경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서울 한번 구경 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 나머지 경비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랬더니 뭐 이 양정백 목사가 이제 같이 서울 구경을 가게 되고, 거기에서 사경에서 계속 이제 참여를 하는데 별다른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진리는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완전한 어떤 회심은 일어나지 않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제 자기의 근거지에 돌아와서 이제 계속 이 구성군에 있는 근거지에서 훈장 노릇을 하면서 자기의 이런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또 예배도 드렸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1894년이 되면은
가장 우리 한국 특별히 이제 북한 쪽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켰던 게 이 청일 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러일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인식이 이제 바뀌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해 12월에 마포 삼열 선교사를 이제 만나게 되었고 거기에서 깊은 어떤 대화가 있었으면서 자기가 완전히 이제 회심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마포 삼열 선교사가 이제 본국에 선교를 보고하면서 이 양정면 목사의 세례나 양정면 목사의 어떤 그 인품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학식이 있어서 아는 것이 많고 누구도 추종하기 어려울 정도로 으뜸이 될 것이다. 그는 이미 성경을 많이 읽었고 신앙심이 깊음으로 곧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의 어떤 그 유교적인 그 공부나 이런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아주 친밀하게 양정백이 읽게 되었고 그의 바탕으로 해서 설명하는 가운데 기독교로 완전히 회심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 활동과 계몽운동을 이제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1894년에 청일 전쟁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 이제 학당을 이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듬해 되면은 건서로 이제 활동합니다. 건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이제 판매하는 그래서 건서 내지 메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건서와 메서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그 체력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마포 삼열의 건서가 되어서 임명을 받고 이제 평북 지역 각 지역을 다니면서 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 자료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장 힘드는 부분이 이제 실증적인 자료가 없으면은 막혀가지고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 내내 그래 고민을 하고 글을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 글을 쓰면서 굉장히 고생했던 부분이 좀 알려졌지만은 거기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특별히 요 건서에 대한 부분은 그 성서 공예에 대한 자료에도 보면은 건서가 누군지에 대해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나오지는 않는데 너무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건서로 이제 다른 자료에 보면은 신학진암에서 보면은 겨자시에서 보면 활동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양정면 목사를 이제 개종시킨 전도했던 김건근 조사가 이제 그 대신해서 양정백 목사가 조사로 이제 활동하면서 아래쪽으로 계속 보시면 이제 여러 교회들을 설립을 합니다. 삭주군의 읍내교회를 설립하고 철산군의 읍내교회 또 그런가 하면 이제 1897년이 되면은 이제 선교지를 분할해서 효과적으로 선교를 진척하기 위해서 이제 선교지를 분할하면서 양정면 목사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은 선천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에서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사역을 해 나가고 목회를 해 나가면서 교육 사업과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사쪽에 보시면은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서평교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국 전도회가 이제 조직이 됩니다. 1900년대 되면 이제 그 평국 지역에 전도회가 조직이 되는데 이 전도회의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 전도회의 가장 효시가 될 정도로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이제 발견했는 자료인데요. 평북 전도의 사기라는 이 양정면 목사가 쓴 이 사기를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제가 선교사는 그냥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제가 봐서는 이제 조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조사와 아니면 목사와 더불어 이제 전도인들이 같이 이렇게 조직이 돼서 그 선교 사업을 효율적으로 했는데 이런 어떤 양정면 목사의 어떤 그 교회 설립과 이제 전도라는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이 북한 지역에 특별히 평안도 북도 지역에서는 가장 이제 중심적인 그런 어떤 기독교
어떻게 중심지로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이 양정면 목사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추진했던 교회 설립이나 또 이 평북 전도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걸로 추측을 합니다. 밑에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앞에 있는 그 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좀 다른 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중국 간전현, 서간도, 봉천 또 심지어 우리 지역에 있는 문경까지 전도의 이제 대상지로 정하여서 활발하게 그렇게 전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쪽에 보시면은 독립교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청정교회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1902년도에 보면은 이제 선천읍교회에서 이제 장로가 되는데 제가 좀 헷갈렸던 게 그 평양 장로회 신학에 들어간 후에 장로가 됐는지 아니면 이전에 장로가 됐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이제 구분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평양 장로교 경우에 그 신학교 경우에는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학교를 다닐 때 장로 고시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한 어떤 경험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봐서는 이 뒤쪽일 수도 있고 앞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평양 장로교 신학을 이제 1903년도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아직 평양 장로교 신학으로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이때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성경반, 성경 연구반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선교사 공의에서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신학이 학교가 필요하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인의 어떤 그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한국 교회를 책임지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절박함을 가지고 이제 평양 장로교회 신학교를 만들게 되고 앞에 있었던 이분들을 다 소급해서 1907년에 이제 안수를 이제 주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커리큘럼을 한번 참고하시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커리큘럼을 가지고 사실은 민족운동의 어떤 정신이 이제 이제 배어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뒤쪽에 사진에 보니까 태극기가 이제 걸려 있다는 이유 때문에 모 교수는 이제 민족운동을 평양신학교에서 이렇게 그 영향을 받았다. 그 당시에 교회도 태극기를 걸었기는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요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하나의 어떤 민족 의식을 이제 가졌다 이렇게 빼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뺄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는 그 미국 교회사 정도 가지고는 어느 정도 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구체적이 않으니까 그냥 커리큘럼 정도만 소개했고 또 우리 신대원에서 보면은 비슷한 커리큘럼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총신을 이어오면서 가장 목회자 양성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어떤 그 교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양정면 목사가 정규적인 신학을 하면서 이제 신앙관도 좀 확고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자로서 자질이 이제 갖춰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1904년도에 이제 신미도 이제 섬입니다, 알겠죠? 섬에 교회를 설립하고 육족에 가시면은 이제 선천읍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그 지역에 이제 전도 목사로 활동을 하는데 1909년도에 보면은 1900 그 앞에 내용입니다. 보면은요. 심지어 이제 만주 쪽에 지반현이나 통화현 또 해인현까지 이제 선교지를 이제 갖게 됩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그 발견을 할 수 없지만은 그 신민회를 이제 그 주도적으로 하는데 안창호 선생도 주도적으로 하지만은 그 안에 특별히 이동희 조사가 굉장히 이제 주도적으로 합니다. 이분이 특별히 이제 그 만주 쪽 지역에 이제 순회 이제 조사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이동희 선생이 외쳤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교회가 1000개가 되면은 또 학교가 1000개가 되면은 독립이 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동희 선생 경우에는 이제 교회가 한 100개 정도 이제 학교가 한 100개 정도 설립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몽운동에 대해서 그 부분이 좀 참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회를 계속하면서 동노회 부노회장, 그다음에 이제 평북노회 노회장, 그다음에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까지 걸치고 40년 동안 이 목회를 하다 하나님의 부름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계몽운동에 대해서 보면은요, 우리가 한국교회 수용기독교는 서구 문명을 도입하고 소개하고 전파함으로써 전통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한국 사회를 근대화로 이제 이양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의료 선교나 교육 선교가 선교의 하나의 어떤 기초가 되면서 문명률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특별히 이제 서북 지역이나 평양 북 쪽에 보면은 백아덕 선교사의 글을 보면은요, 그 하나의 어떤 그 교육열이 일어나는데 그 교육열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항일 의식 때문에 교육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국내 속에서 그 항일 무장 운동을 해 나갈 때는 우리가 무력으로 이제 통일을 이제 해방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게 제대로 이제 가동이 되지 않을 때 결국 이제 국내에서는 항일 무장 운동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니까 국내 안에서 했던 게 뭐냐 하면은 실력 양성 운동을 통해서 이제 민족 해방을 이제 갖고자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세우고 계몽 운동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남쪽 경우에는 주로 보면은 교회가 이제 성경을 읽히려고 하니까 한글을 깨우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학교를 교회 안에 세우는데, 이 부분은 조금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북한 쪽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한일 의식이 이제 거기에 포함이 돼서 하나의 어떤 교육열이 이제 일어나는 그런 그 양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상황들과 더불어 양정매 목사도 이제 그냥 교회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민족 의식이나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같이 이제 교육의 하나의 어떤 중요한 부분으로 차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포함은 돼 있지 않지만은 그 양정매 목사님이 그 저서가 한 2권 정도 있고 한 몇 권의 어떤 그 책의 서문을 이렇게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서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공부가 탄탄하게 되는 분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유교의 공부를 받았으니까 또 그런 느낌도 들고,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앞에 교육에 대한 실마리도, 또 그런가 하면 이제 민족 운동에 대한 어떤 실마리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었던 게 평북 전도회 사기 서문에 보면은 거기는 없습니다. 알겠죠? 정민년 가을 8월에 이르러 우리나라의 전체 교회가 비로소 자주적인 노예를 만들어 간서 교구 3도를 나누어 모이는 지역 3곳을 대리라도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양정면 목사가 그 동노회가 이제 만들어질 때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 하면은 자주적인 노예가 세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이제 외국 선교사에 대해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자주적인 노예가 설립됐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조선 예수교 장로의 사기 서문에 보면은 그 하늘의 도는 지극히 공정하여 온 세계를 한 가족처럼 똑같이 대우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옛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가르침을 모두 배척하여 모든 백성을 구하지 못한 땅에 틀어박혀 있었더니 오직 구원의 참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큰 뜻으로 신의 사자를 여러 번 파견하여 죄인을 점차 구원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양정면 목사가 옛 제도라는 것은 이제 생명력을 상실했던 성리학이겠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기독교로 이제 개종하게 되는 이유도 되겠고, 또 학교를 설립했던 이유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교회가 어떤 전도 사업이나 또 이런 부분들을 하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으로서 권리보다 더욱 무겁고 내세가 금생보다 훨씬 귀함을 깊이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의 계몽 사업에도 피 흘린 자와 쫓겨난 자와 뭐 핍박당한 자, 뭐 비방당한 자, 이렇게 이제 전도 사업을 계몽 사업으로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수 있고, 1932년도에 성경 보감 이제 안병한 장로가 쓴 성경 보감이 있습니다. 그 성경 보감에도 보면은 대한 성경의 참고서가 매우 많은데, 예를 들어서 철로 역정은 성경의 치미를 돋구는 것이고 성경 사정은 성경의 뜻을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다 서양 사람의 원조요, 동양 사람은 번역품이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가석하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 우리 동양은 구세주의 발상지요, 성경의 기원처연을 어찌하여 큰 빛이 늦게 비치고 높은 선비가 나지 않았느냐. 서양 사람의 발꿈치만 따라가고 동양 사람의 새 색채를 드러내지 못하는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의 새 색채를 드러내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제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중에 마지막에 보면은 서양 사람의 공을 사양함이 없고 동양 선비의 행복이 있으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적인 어떤 그런 어떤 우리의 글을 신학적인 도서를 만들고 우리의 신학을 정리하고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이런 글들이 만들어서 좀 더 자주적인 그런 어떤 한국 교회를 만들어 나가자, 이런 움직임이 이 양정면 목사에게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의식들이 신앙 안에서도 조금씩 배어 있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는데, 자기의 사숙을 좀 더 이제 발전시켜서 명신학교를 이제 설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1905년도에 신성학교를 설립합니다. 이게 가장 양정면 목사의 어떤 그 사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하고 뒤에 안 할 정도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성학교를 설립하면서 백오인 사건이나 그 다음에 3.1 운동에도 대부분 이 신성학교 출신들이 가담을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3.1 운동도 신성학교 출신들이 가담을 해요. 민족운동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양정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이나 그 사상을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추측입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소자들과 또 그 기소자들을 보면은 뒤에 이제 잠깐 보겠지만은 백오인 사건의 기소자 대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그 학생들이나 교사들은 이 신선학교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령운동도 사업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백오인 사건은 여러분들 이런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조작된 사건입니다. 총독부에 가지고 그래서 좀 조작되었는데 그 명칭이 뭐냐면 데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왜 일으키느냐면 앞에서 서북 지역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호연적인 것, 또 개방적인 것, 또 서북 사람들을 이제 조선조에서도 등용하지 말라고 하기는요, 호연적인 기질 때문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서북 지역을 차별하는데, 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제도 동일하게 서북인들에 대해서 그런 시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제 식민지 지배를 해 나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어딜까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서북 지역이고, 또 서북 지역 안에 특별히 이제 기독교 학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조작을 해서 이 지역에 이제 기독교 세력들을 한목에 이제 정리하고 그 배후에 있는 선교사들을 추방한다는 그 명령하에
이제 조작을 해서 했던 거예요. 뭐 하루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데라우치 총독이 이쪽에 이제 그 철도 개통식이 있습니다. 거기 오는 것을 미리 이제 감지하고 기독교 세력들이 이제 하나의 암살을 음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암살을 음모했는 것이 이제 발각이 됐다, 뭐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내용 안에서 이제 치조하는 가운데 뭐가 나타나느냐면은 신민회가 이제 비밀 조직인 신민회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요 신민회는 주로 이제 기독교계 민족운동의 세력들입니다. 엄청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요 평북 지역이 가장 이제 중심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정백 목사 경우에는 8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신민회 국내 조직 평의회로 활동을 하였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체포가 되는 사람이 한 700명이 되는데 그 중에 그 양정백 목사가 이제 있었던 선천 지역에 100여 명이 체포가 됐다는 거죠. 엄청난 많은 숫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 들었지만 기소자 소속 학교 학생 분류를 보면은 선천 신선학교 경우에 18명, 심지어 이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숭실학교 경우 1명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사 경우에도 보면은 거기 그 신성학교 교사 10명이고요. 평양 대성학교가 5명입니다. 평양 대성학교는 심지어 이제 그 신민회가 이제 세웠던 그런 학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양정백 목사의 어떤 그런 어떤 역할이 크지 않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없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309쪽에 보시면은 민족운동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민족운동이 3.1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앞에 이야기하고 소개는 하지 않았지만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감시가 있게 되고 또 학교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해서 이미 이제 그 한국인들 안에서는 이제 민족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졌다. 그리고 이제 3.1 만세운동이 이어지면서 그 3.1 만세운동의 핵심 가운데 33인 가운데 양병현 목사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양정면 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원운동을 이제 전개하고자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천도교 경우에는 독립선언서를 하도록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3.1 운동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천에 이제 서울로 오면서 그 공백의 시간이 있는데 선천 지역 3.1 운동을 이미 어느 정도 이제 계획 단계에서 어느 정도 계획을 해놓고 이제 내려오게 되고, 이 선천 지역 3.1 운동이 나중에는 이 평안북도 전역에 이제 3.1 운동을 일으키는 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활동에 대해서 부분은 이제 뭐 조금 이제 참고해 주시고, 그 13쪽에 이제 그 위에 그 결론 위쪽에 보시면은 그의 성역은 건서 2년, 전도 조사 5년, 장로 6년, 목사 27년으로 도합 40년 동안 주님 앞에 굉장히 충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푼 사람이 3,000명이 이르고 순회 거리 전도를 했던 지역이 12만 리가 된다. 계산해 보니까 17,000km 이상이 됩니다. 이 지역을 다니면서 활발하게 이제 전도자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한평생 동안 이제 표현상 이제 참 목자, 참 전도자, 참 애국자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결론적인 내용은 앞에 이제 있는 모든 내용을 이제 정리하는 걸로 마무리했고, 14쪽에 보시면 마지막 쪽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읽어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요컨대 양정백은 목회자로서 현실 문제와 민족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기독교 항일 운동의 선구자로서 계몽운동과 민족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목회자요, 전도자요, 교육자요, 독립운동가로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으며, 그는 일평생 동안 목회자의 아름다운 품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애도하여
추모의 글을 한글을 소개하는데 그건 신학진함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선생은 웅변가도 아니고 문장가도 아니고 팔바미인도 아니고 뛰어난 사교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이렇게 실학가도 아닌데 다만 이제 유교적인 공부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직한 그런 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큰 뜨거운 사랑이 이제 내재되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리와 불의를 이제 넘기지 않고 오히려 빈천하고 약한 자들 이제 볼 때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도와주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귀한 발표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거 일단 양전백 목사님의 일대기를 간단하게 본으로 잘 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 9페이지 보시면은 양전백 목사님이 배고인의 사건 때 이제 재감중 동처하여 이기지 못하여 하지 않은 일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의 교단에 서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뒤쪽에 이제 목사님의 연보를 보니까 1914년에 평복 노회장 피선이 되고 그리고 1916년 총회장이 피선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랑 그 다음에 이 배고인의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목사님의 선교적 이제 목회 활동으로 보는 거, 그 다음에 이 배고인 사건 후로 이제 독립운동에 주력적으로 활동하셨던 걸로 보면 되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진 않습니다. 알겠죠? 간단한 글이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간단하지 않았는데 충분히 이제 그 질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가 뭐냐, 제가 넘어갔는데 배고인 사건이 이제 조작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심한 뭐냐 하면 고문이 있었습니다.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해서 자신이 거기에 가담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가담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양정면 목사는 거짓말 이제 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아파서 이제 교단 위에 서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교인들이 굉장히 만류했다는 건 표현은 없지만은 제가 봐서는 만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알겠죠? 좋은 질문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3.1 운동 때 청원 운동과 이제 독립 선언이라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사실은 3.1 운동 경우에는 우리가 윌슨의 민족 자결 운동은 1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문제기는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2차 세계 대전과 관계 있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독립하는, 거기에 딸려있어 식민지 지배를 당했던 나라들이 이제 독립을 하는데, 이 독립을 하는 이 나라들의 어떤 미래 문제는 자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지만 우리가 이만큼 이제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국내와 국외에 이제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 노력이 뭐냐면은 청원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양정면 목사가 갑자기 이제 민족 운동을 이거는 불가능하기는 사실은.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어떤 분위기들, 그런가 하면 기독교를 통해서 그가 발견했던 그런 어떤 공화정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왕의 나라에서 민중의 나라로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 교회의 어떤 정치에 대한 이식도 있겠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어떤 것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배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민족의 문제를 이제 외면하지 않고 민족의 문제를 풀어가고 거기에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딱딱 끊어서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그냥 행동하는 건 아니기는요. 한 인간이 어떤 뭔가의 어떤
배경에 의해서 그게 이제 축적이 되고 그게 이제 삶을 통해서 전개가 되고 이어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예.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예. 예. 신대원 2학년 이광진입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 글에 양전백은 목회자로서 현실 문제와 민족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기독교 항일운동의 선구자로 민족 독립운동, 독립운동가로 살았다고 하는데 예전에 저희 한국교회 목사님들 그렇게 사셨던 것 같은데 지금의 한국교회는 현실 문제와 민족 문제에 한 발 물러서서 있다고 보여지는데 혹시 교수님 어떻게 그거는 생각하세요? 교단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죠. 그게 이제 교단이나 사람에 따라 더 깊이 민족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도 보면은 북한의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그 국가가 수립이 되면서 그쪽에 있었던 그 북한 교인들이 많이 지도자들이 내려옵니다. 그분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그 폐단이나 기독교와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그 반공 이데올로기로 넘어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여러분들 아는 대로 누구죠? 우리가 북한 쪽으로 갔던 누구죠? 명동학교도 다녔던 문익환 목사 이런 분들은 또 깊이 이제 민족운동을 했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민족운동이 이만큼 오는데도 기독교의 민족 운동을 했던 민주화 운동에 이제 있었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합이 되면서 민주화 운동이 더 확대돼 나왔지. 거기 안에는 한쪽은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는 다 보수화됐다. 보수화된 기독교도 있죠.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어떤 길을 걸어갔던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걸어갔던 그런 어떤 세력들도 있다는 거죠.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이제 민주화됐던 이 부분들도 볼 수 있고 지금도 이 두 세력들이 첨예하게 계속 이제 갈등을 갖고 있죠. 그 속에 우리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가 하면 이 부분을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민족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뭐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통일이기는요. 이 통일 문제가 해결되면은 이런 갈등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는데 이 통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문제가 해소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떤 그 국가와 어떤 정치와의 관계 속에서 거리를 멀리해야 된다는 그런 그룹이 있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참여해서 제도도 바꾸고 또 그런가 하면은 참여하지 않지만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혹시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고 아니면 학점에 관계되는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예 학점에 관계된다는 말씀 이후에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주님께 맡기는 우리 대신대 학생들의 노력에 감사하며 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